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손끝에 걸렸다. 빛이 바랜 종이 위에 1983년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본다. 교복을 막 벗은 23세 나, 그리고 어색하게 옆에 서 있던 그 사람. 지금은 얼굴이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그때의 공기와 냄새는 이상하게 또렷하다. 2026년에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분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시간은 천천히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우리는 휴대폰도 없었고 약속 하나 잡으려면 공중전화를 몇 번이나 들락거려야 했다.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냥 가버린 건 아닐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기다림조차 사랑의 일부였던 시절이었다. 나는 대학 근처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같은 동네 인쇄소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다. 어느 날 잡지를 찾으러 들어왔고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가 머리를 부딪혔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잡지를 사러 자주 왔다. 사실은 잡지보다 나를 보러 왔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사진 속 우리는 촌스러운 청자켓을 입고 있다. 어깨가 넓어 보이려고 일부러 큰 사이즈를 샀던 그 사람과 머리에 커다란 리본을 달고 있던 나. 그 시절의 유행은 지금 보면 어설프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믿었다. 나는 사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린다. 당신 이때 참 어렸네. 목소리는 방 안에서 조용히 흩어진다. 지금의 나는 가끔 내 이름도 잊어버리지만 그와 처음 눈을 마주치던 순간만큼은 또렷이 기억난다. 이상한 일이다. 사라지는 기억들 사이에서 왜 하필 그 장면만 남아있는 걸까?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어색한 인연이 내 평생이 될 줄은. 그리고 50년이 훌쩍 지난 2026년에 내가 이 사진 한 장에 내달려 과거를 더듬게 될 줄은. 앨범의 다음 장을 넘기려는 순간 손이 잠시 멈춘다. 그 다음 사진에는 우리가 처음 단둘이 바다를 보러 갔던 날이 있다. 그날 그는 내 손을 처음 잡았다. 나는 눈을 감는다. 파도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한다. 사진을 넘기자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1984년 여름 우리는 동해로 향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촘촘하지도 않았고 내비게이션도 없었다. 낡은 지도 한 장을 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버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 냄새,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손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하다. 그날 나는 흰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는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다. 요란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바닷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파도를 바라봤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다. 춥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조금 추웠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오래 머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2026년에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창밖을 본다. 지금은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 자켓의 감촉만은 또렷하다. 사람의 기억은 참 이상하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큰 소리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와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말없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며 떨리던 그의 목소리도 기억난다. 통화는 늘 짧았다. 전화요금이 아까워서였다. 대신 그는 편지를 자주 썼다.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하루를 적어 내려가던 그 편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앨범을 꼭 쥔다. 혹시 그 편지들도 이 상자 안에 있을까?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한 글자라도 더 붙잡고 싶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던 길,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그날 처음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달라졌다.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연인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손을 잡은 선택이 수십 년을 함께 걷는 길이 될 줄은. 앨범의 다음 사진에는 양가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이 담겨 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우리 둘의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의 공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시절의 거실 눈앞에 서 있는 24세 나로 돌아간다. 사진 속 우리는 어른들 사이에 앉아 있다. 1975년 겨울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였던 날이다. 지금의 나에게 그 장면은 희미한 흑백처럼 남아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긴장감만은 또렷하다. 웃음이 오가긴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로를 살피는 시선들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다. 그는 그날 유난히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과묵했지만 부모님들 앞에서는 더 굳어 있었다. 대신 잔이 비면 가장 먼저 일어나 술을 따랐고 그릇이 비면 말없이 부엌을 들락거렸다.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2026년에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다 잠시 멍해진다. 여기가 내 집인지 병원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지나가고 다시 앨범 위로 시선이 돌아온다. 기억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그 시절의 감정은 왜 이렇게 또렷할까? 그날 저녁 어른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집 앞 골목을 함께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그 말에는 책임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버텨낼 각오에 가까웠다. 함께 살겠다는 말은 함께 견디겠다는 뜻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갔다. 주말마다 예물 가게를 기웃거렸고 작은 결혼식장을 알아봤다. 드레스는 빌려 입기로 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다. 그래도 웃음은 많았다. 없는 형편이 부끄럽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사진 속 마지막 장면에는 결혼식 날에 우리가 있다. 어색한 미소, 떨리는 손, 그리고 분명히 찍혀있는 그의 눈빛.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저 눈빛을 나는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앨범을 덮으려다 다시 멈춘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첫 집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따뜻했던 시간을 살게 된다. 1986년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연탄 보일러 하나. 지금 생각하면 불편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아침이면 나는 양은 냄비에 국을 끓였고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놓았다. 뉴스와 함께 흘러나오던 가요가 우리 집의 배경음악이었다. 월급날이면 우리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조금 샀다. 평소엔 계란과 두부로 식탁을 채웠지만 그날만큼은 서로의 잔에 술을 조금 따르며 수고했다고 말했다. 고생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면 충분했다. 돈은 늘 빠듯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든든했다. 퇴근 후 그의 발소리가 골목에서 들리면 나는 괜히 창문을 열어보곤 했다. 그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모든 게 하루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2026년에 나는 문득 현관 쪽을 바라본다. 누가 오는 것 같아 한참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없다. 그때서야 내가 혼자라는 걸 다시 깨닫는다. 그래도 1986년에 그 방 안은 아직 따뜻하다. 그 시절 우리는 큰 꿈보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어느새 우리를 부부로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된다. 아주 작은 울음소리와 함께 1988년 봄 나는 아이를 가졌다. 입덧으로 며칠을 끙끙 앓았고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 들던 날 손이 떨렸다. 그는 종이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 부모 되는 거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우리는 더 부지런해졌다. 그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나는 작은 바느질 일을 시작했다. 아기 옷을 직접 만들며 배를 쓰다듬던 시간은 지금도 선명하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서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간호사가 전해준 말 덕분에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울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던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감겨오는 눈동자. 우리는 이제 연인이 아니라 부모가 되었다. 2026년에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인다. 아이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진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야 겨우 떠오른다. 그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나는 조용히 여러 번 되는다. 그 아이가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만은 잊히지 않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는 더 바빠졌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녔고 나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다. 그는 출근 전 아이의 머리를 서툴게 묶어주기도 했다. 삐뚤빼뚤한 고무줄 모양을 보며 웃던 아침들이 떠오른다. 돈을 모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던 날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봤다. 벽지는 촌스러웠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다. 아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밤이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불을 끄곤 했다. 잘 자라. 그 짧은 말 속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과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인생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쌓였다. 나는 그가 모르게 가계부를 더 꼼꼼히 쓰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시간도 없이 하루를 버텼다. 그래도 손은 놓지 않았다. 1997년 세상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집에도 들어왔다. 그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았다. 괜찮아. 내가 먼저 말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금, 보험, 생활비. 그래도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시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다. 월급은 줄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다.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이 낯설 만큼 자라 있었다. 우리는 학원비를 걱정하면서도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거창한 외식 대신 그런 시간이 더 소중했다. 아이가 웃고 그가 따라 웃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만족했다. 부부의 사랑은 어느새 뜨겁기보다 깊어져 있었다. 손을 꼭 잡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2026년에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 짓는다. 이름은 가끔 잊어도 그 웃음소리는 잊히지 않는다. 아이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어깨가 작아진 것 같아 가슴이 저렸다.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또 빼앗아갔다. 아이는 집을 떠났고 우리는 다시 둘만 남았다. 신혼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말없이 걷다가도 그는 가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 말이 왜 그렇게 늦게 나왔는지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다. 그 평범한 저녁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안다. 그리고 2026년 나는 가끔 집을 잊고 이름을 잊는다. 하지만 앨범 속 우리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나를 다시 붙잡아 준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기억마저 흐려지니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래도 이상하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나는 앨범을 가슴에 안는다. 혹시 언젠가 모든 걸 잊게 되더라도 따뜻함만은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의 손, 아이의 웃음, 단칸방의 연탄 냄새까지.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혹시 내일은 또 무엇을 잊게 될까? 아니면 무엇을 다시 떠올리게 될까? 내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나는 오늘도 이 앨범을 다시 펼친다.